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한전이 제주전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변환소 사업과 관련해 예정 지역인 완도군 주민들의 주민 피해와 불안감, 그리고 생태계 파괴 등 반대가 완강한 상황입니다. 한전은 국가사업 추진 의지가 확고해 향후 갈등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완도 제주 간 제3초고압 직류 송전선로 건설 사업과 관련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완도와 제주 간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어떤 사업인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현재 제주와 해남 간에 제1 송전선로가 설치되어 있고 제2 송전선로가 지금 진도 해남 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 부족한 전력을 수급하기 위해서 제3 송전선로를 제주 완도를 지금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을 현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7년 제8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2025년에 계획되어 있는 그 계획을 2020년 앞당겨서 한전에 지금 빨리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이처럼 지역민들이 사업을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고 반대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전에 좀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 사업이 근간에 1, 2년 사이에 추진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2015년도, 16년도에 이제 그 당시 이제 한전의 보도 자료를 보면 한전과 그다음 전남도,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업무 협약 MOU 체결을 한 게 있습니다. 그때 나온 것이 지금 이 완도와 제주도 사이에 변전소와 그다음에 송전선로를 용량 증대해서 전력계통 보강을 하겠다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2017년도에 어떤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제한이 됐었고, 이제 주민들에게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기 시작해서 이제 추진이 되던 과정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처음에 이제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주민들에게 제일 처음에 설명을 할 때 완도의 저변 시설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했었지만 실제로는 제주도의 부족한 전력을 육지에서 공급을 하는 하나의 그런 어찌 보면 타 지역에 대한 전력 공급을 위해서 어찌 보면 위험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초고압 송전 선로를 완도에 설치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실제 지금 제주도에서는 전체 전력량에서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서 40%를 지금 육지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700kW 정도를 지금 현재 육지에서 가져가고 있고, 이제 200kW를 더 메가와트죠. 200메가와트 정도를 더해서 이제 900메가와트의 어떤 전력량을 수요받기 위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인데, 가장 주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건강권이죠. 그다음에 또 이런 송전 선로라는 것을 초고압 송전 탑을 이제 세우려면은 그 크기가 145m, 45층 정도 높이의 건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벌목도 해야 되고, 그렇다 보면 자연 경관도 훼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것들 주민의 건강권과 그다음에 또 재산권, 그다음에 지자체의 어떠한 환경권들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와 그다음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건강권, 재산권, 또 지자체 환경권을 훼손당하기 때문에 이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셨는데요. 네, 2017년 초에 변환소 사업을 지역민들은 처음 접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주도 지역민들 그쪽에 있는 이제 전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사전에 그러면 이런 논의들이 지역민들과 논의가 되거나 공유된 건 없었습니까? 네, 제일 처음에는 어떤 사업이냐고 얘기를 했었냐면, 제주도의 전력을 충당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면 또 어느 지자체의 주민이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자기 지자체에서 소비를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민들이 자기가 쓰는 전기이기 때문에 찬성을 하겠죠. 그렇지만은 이 초고압 송전 선로라는 것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건강에 유익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무익하고 또 발암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뭐 확증된 결과는 아니라고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제일 처음에는 이것이 무슨 완도를 위한 사업인 양 한전에서 시작을 하고 주민들에게 알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보니까 완도 주민들이라든지 이제 관계자들이 정치인들이라든지 또 지자체에 계신 분들이 이거 살펴보니까 완도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이거 온전히 제주도에 전기를 보내기 위한 시설인데 완도를 위한 사업이라고만 얘기를 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 배신감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완도를 위한 사업이라고 시작한 것이 좀 주민들에게는 배신감이 느끼고 큰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은 의원님 사전에 주민들과 지역민들과 공유되거나 논의됐던 이야기는 없었던 겁니까? 지금 처음에 2017년경에 그때 처음 변환수 이야기 나왔을 때 한전하고 행정기관 그 몇 분이서 입지 선정위를 구성했습니다. 11명으로. 그래서 입지 선정위에서 지금 현재 가롱리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설명회 공청회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지방선거 때 큰 이슈로 떠올랐고 그 후에 그 한전이 이렇게 계기가 돼가지고 주민대책을 만들었는데 주민대책에서 선정한 부지가 망성입니다. 근데 망성의 주민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주민대책위원장이란 분이 혼자 직인을 찍어가지고 한전에 독단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큰 주민들의 저항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또 제3부지를 한전하고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사정위를 선택했는데 사정위 주민들이 지금 결사 반대해서 그 일을 추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안도에서는 7개 그 한전이 선택한 부지에서도 다 결사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네, 완도에선 지금 모든 주민들이 결사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완도 송전탑 건설뿐만 아니라 이제 국책 사업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할 때 지금처럼 지역민들의 희생 아닌 희생을 좀 강요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국책 사업이나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있는 사업은 반드시 그 지역의 주민들의 수용성이 담보돼야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주민 간의 대화를 통해서 공론을 해야지 시간이 촉박화 돼서 주민에게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더 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안도 변환소도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상황. 네, 이제 공론화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앞에서도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지역민들의 이런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국책 사업을 하다 보면은 희생 아닌 희생을 또 강요당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렇게 계속 강요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송전탑과 관련해가지고 가장 큰 사건이 이제 밀양 송전탑 건설 사업이었죠. 이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밀양에서 주변에 있던 데서 이제 송전 선로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도 침해가 있었고 그다음에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거의 9년 만에 최근에 이제 완공이 됐었었죠. 굉장히 그 당시 2013년도 4년도의 얘기인데 당시에 거의 밀양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떠들썩한 사건이었었죠. 그런데 당시에 이렇게 그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을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 했을 때 무조건적인 또 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법 처리 현황을 보면 당시에 주민들이 어떠한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특수폭행이라든지 당시 이제 시위에 참가했던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또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주민들에게 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어찌 보면 그 2차, 3차의 가해가 이루어진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되고 있고 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러한 송전탑이라든지 전력 시설을 설치를 할 때 지금 현재 적용되는 법이 이제 전원개발촉진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송전설비주변법, 그다음에 전기사업법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 법이 이제 진짜 무소불위의 전력 3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모든 어떤 우리가 토지 수용을 하고 토지 개발을 할 때 다른 법에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전원개발촉진법 같은 경우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다 승인하고 공시하고 추진할 수 있는 법이거든요. 어찌 보면 굉장히 자기 땅에 전력 시설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악법입니다. 근데 여기에 법을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법을 뭐 없애거나 그럴 수는 없고, 전력 시설이란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도 있기 때문에 대신에 설치를 함에 있어서 그 설치 시설이 들어가는 어떤 주변의 주민들에게는 충분한 보상과 그다음에 충분한 설명과 어떤 이런 절차적인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지만 지금과 같은 어떤 대규모 국책 사업의 어떤 설치 시설물 설치라든지 조금 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갈 때 주민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충분한 보상과 절차가 좀 이루어져야 지금처럼 반대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역민들의 반발과 이제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송전탑 건설을 추진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뭐 한전에서도 계속 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전력 수요 수급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뭐 제주도의 전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또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 송전 선로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이제 전력 거래소에 따르면 제주도의 전력 수요량이 뭐 2013년도에는 4,095기가와트,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4,430와트 기가와트였고 2017년도에는 5,013기가와트였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전력 수요량이 뭐 1.2% 정도의 성장만을 보이고 있지 않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뭐 제주도가 이제 개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정 제주라고 해서 이제 지금 제주도는 카본 프리, 그러니까 그 이산화탄소가 없는 그러니까 섬을 만들자고 해서 카본 프리 아일랜드라고 해서 2030년까지 그걸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전기 자동차를 써야 된다. 전기 자동차를 원희룡 지사가 향후에는 35만 대 이상으로 지금 구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들을 전부 다 전기로 만들기 때문에 전기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전에서는 당연히 이 사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이제 전력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전에서 이렇게 강요하고 네. 있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송전탑 건설을 계속해서 추진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제주도 전력 수급이 아주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제주도의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완도에도 필요한 그 전력 수급을 해준다 하는데 그 부분 아직 정확한 명쾌한 해답을 지금 못 주고 있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원께서는 범대위원장인 만큼 이 송전탑 건설에 대해서 하실 말씀도 많으실 것 같고 좀 안타까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전에서는 우리가 지난 8월 6일 범대위 총회에서 그 3분의 2 성원인 50명의 범대위원이 3분의 34명이 출석해서 그 3분의 2 성원이 또 23명이 반대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리 범대위를 존중해서 한전에서는 그 안도가 아닌 다른 육지부로 그 송전탑을 변환소 건설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도가 지금 청정해역, 건강에서 만도, 그 해양치도 원료를 선포하고 있는데 이런 청정해역과는 변환소나 송전선로 이런 시설들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은 결사반대하고 우리 안도는 자연 그대로 그냥 놔두는 것이 안도를 100년 미래를 위해서도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완도는 자연 그대로 내놓는 것이 놔비두는 것이 앞으로 100년을 봤을 때 그 자연 환경을 조금 더 지킬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고 또 방법이라고 보시는데요. 네,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지금처럼 사업을 강행한다거나 주민들이 반대했을 때 법적으로 좀 제재하거나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네, 한전을 제재하는 방법은 없죠. 거의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송전탑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어떤 모든 법적인 문제들은 대부분 이제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사법 절차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한전에서 그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전이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것은 전혀 없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전기 사업 실시자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원기업 촉진법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전력 시설들을 전부 다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전에 대해서 어떤 이 사업을 강행한다 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손해배상을 묻는다든지 법적인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불가할 것 같습니다. 단 현재 있는 법령에서 규정된 절차를
주민들이 충분히 같이 참여를 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최대한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주민공청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제 실시 허가를 얻으려면은 그 주민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이제 지금 현대 완도군에서는 범대위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지금 주민공청회를 절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러한 설치에 있어서 물론 주민공청회를 열지 않음으로써 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뭐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아예 안 된다. 뭐 완도 지금 주민들과 지자체 모든 지금 범대위에 계신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전에서 좀 다른 노력을 할 필요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그 송전탑 시설이 물론 뭐 굉장히 그 유해 시설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전설비 주변법이라 해서 이러한 송전탑이라든지 변환소를 그 설치를 할 때 주변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 법이 있거든요. 그게 송전설비 주변법이라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송전탑,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초고압 송전탑 같은 경우에는 76만 5천 킬로볼트예요. 그 주변에 보상 기준이 뭐냐면 그 송전탑 선로를 가장자리에서 1000m까지, 그러니까 1km까지가 보상 범위에 해당합니다. 거기.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아는 이게 전기줄에서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하다는 시설이거든요. 1km까지는 거기에 인근 주민이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니까. 그러면 1km에 해당하는 주민들만 위해한 게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주민들도 굉장히 위해성이 높다라는 것이 이미 법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법에서 아니까 이렇게 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재 있는 법 규정 안에서도 이런 어떤 절차에서 주민들이 배제한 채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전에서도 좀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갈 의지를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께서 이제 범대위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안도는 그 아까 말씀드린 가롱리 그 부분이 설명을 끝내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해서 지금 산자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원경화 촉진법이 지금 발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사반대하고 있고 아까 말했던 망성의 부분도 주민대책위원회 혼자 독단적으로 직인을 찍어서 보내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큰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3부지를 하고 있는 사정리도 주민들이 지금 총회를 반대했어요.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건강권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송전설에 나오는 전자파가 그 WHO 국제 WHO에서 국제안기구에서 발표한 그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있다 해서 그 발표됐습니다. 이런 부분 한전은 반드시 밝히고 해야 되는데 옛날같이 그냥 전원과 촉진법으로 해서 강제 수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결사반대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서로 지금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완도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 앞으로 진행될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한전은 또 다른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완도의 그 후보지 마을은 다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산자부에서 주민의 수용성을 중요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산자부 방문하니까 그 부분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고 우리 안도군민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완도에 있는 송전탑 건설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완도에 이제 범대위가 지금 뭐 구성이 돼서 지금 뭐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뭐 대책을 세우고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뭐 설치가 백지화 될런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이 될런지 아니면 계속 강행이 될런지는 아직은 미정인 상태이지만은 뭐 한전 입장에서는 백지화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한전에서도 이 사업자로서 어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야지만이 주민의 어떤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한 주민 수용성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어떤 이런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주거환경 침해와 자연경관 훼손 등 연쇄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좀 생각하고 또 지역민들의 건강을 또 생각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되고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앞두고 갈등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의 피해와 불안감을 해소하는 합의점을 찾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